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블리기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건담 NT1 RX 2.0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빠밤. 일단 조립하면서도 참 재밌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작하면서 리뷰하면서도 정말 재밌게 만졌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만질 게 많다 보니까 일단 그 재미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손목이나 이런데 파손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폴리캡으로 된 관절 일부가 좀 잘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매는 2019년 6월 29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5,8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약 58,000원부터 약 7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은 주머니 속의 전쟁에서 합니다. 크리스티나 맥켄지라는 캐릭터가 탑승을 하는데 자쿠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건담이기도 합니다. 끝끝내 자쿠에게 이 머리가 날아가는 그런 건담이기도 하죠. 최초의 건담이려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 이 기체 자체도 디자인이나 설정이 정말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단지 방금 앞에 말했던 것들 때문에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딱 진짜 그것 빼면 정말 좋은데 와, 그 손목 파손 이슈라던가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다시 한 번 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럼 MG RX 2.0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좀 각진 느낌, 그리고 색감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춘 좀 차분한 컬러, 그리고 엑스트라 피니시풍으로 코팅되어 있는 일부 파츠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참 보기 좋아서 일단은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을 살린 듯 하면서도 설정화 느낌을 좀 살린 듯 하면서도 좀 세련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단순히 1.0과 비교하더라도 일단 파란색 자체도 조금은 차분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 각이 지지 않고 좀 둥글둥글했었던 것 같은 모서리들은 다 각진 형태로 조형이 바뀌었습니다. 뭐 덕분에 좀 더 세련돼 보인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리의 비율 있죠. 종아리 안쪽 비율이 조금 더 얇아진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양쪽으로 두꺼워 버리니까 너무 두툼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설정을 보면 좀 이렇게 안쪽은 얇단 말이죠. 이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데칼의 큰 위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약간씩의 비율 차이가 있죠. 이 백팩에 있는 버니어 파츠가 굉장히 커졌다던가 아니면 스커트의 비율도 좀 더 커졌다던가 그런 차이점이 확 드러나네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머리 분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덕트 중간중간 사이사이 전부 다 이 프레임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헤드바이칸 역시 분할, 그리고 이마에 있는 메인 카메라도 클리어 팟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뒤통수 역시 클리어 팟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업을 해주고 있는데 좀 큼직큼직합니다. 전반적으로 붙이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몸통 좌우에 역시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마킹을 붙여주게 되고, 이 덕트 역시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1.0 같은 경우는 내부까지 분할되어 있진 않았는데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프레임 쪽에서 분할을 해주고 있죠.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 부분 겹겹이 쌓여 있는 느낌 잘 되어 있고, 백팩 부분 여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버니어 자잘하게 다 분할되어 있는 거, 내부 노란 색깔 다 분할되어 있는 거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서요. 이거를 얼마나 분할을 해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었고, 그리고 큰 버니어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부분이. 그 와중에 내부 분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디테일 하나 또 업되어 있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역시 백팩과 마찬가지로 앞에, 옆에, 뒤에 싹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분할을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킹을 붙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에는 실링 처리되어 있는 비닐이 보입니다. 이 MG 프라모 건담 버카라던가 사이코 자쿠라든가 이런 데 쓰였던 비닐, 그 비닐 맞습니다. 걱정하던 것만큼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끼우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엄청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게틀링을 품은 팔 부분, 팔 부분도 뭐 심플하게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스티커를 조금 몇 개 붙여주게 되고요. 손 부분은 굉장히 좀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지 손가락만 가동하는 교체 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팔 커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돌기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쪽이 하얗게 떴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한쪽이 휘면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다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프레임을 들어준 뒤에 위치에 맞춰서 살짝 슉 하고 눌러주세요. 그럼 안쪽에 저렇게 바짝 들어가 있는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손목. 손목 같은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잘 돌아가게 이 볼관절을 조금 깎아둔 상태인데요. 그냥 조립했을 때 이 볼관절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조립하면 손목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초판본에서만 그런 건지 재판본에서는 수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정확히 볼관절 부분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초판본에만 이런 건지 아니면 재판본에는 수정이 돼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난 발매 직후에 샀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좀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좀 깎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 역시 분할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내부 분할되어 있고 마찬가지 분할되어 있고 옆에도 분할되어 있고 이 분할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 마찬가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역시 테트론 실을 중간중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리 쪽 상당히 듬직하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도 좀 많이 날씬해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또 분할들 여기 빨간색 포인트, 정강이 부분에 노란 색깔 다 분할되어 있고 발목 안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깥쪽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디테일이 좋았던 게 1.0도 그냥 심플하게 이게 다거든요. 근데 와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디테일이 정말 좋았어요. 뒤쪽 역시 전부 내부까지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 프레임이 살짝씩 드러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디테일해 보이고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발목 안쪽으로 내부 프레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안쪽에도 발목 디테일이 살짝 드러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참 좋았고요. 발 부분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 내부도 역시 분할되어 있고 진짜 분할 하나는 끝내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 그럼 알렉스 2.0의 프레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신에 들어있긴 하지만 팔 부분은 게틀링 기믹 때문에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 듯 프레임이 없는 듯 해 보이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 자세히 볼까요? 머리에는 프레임이 꽉 차 있습니다. 안면부터 해서 옆 뒤까지 꽉 차 있고요. 이 등 쪽은 안쪽에 콕피트 블록이 보이긴 하지만 이 백팩이 원래 막고 있어야 하는데 이 외장을 떼어내면은 이제 이 백팩 붙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백팩에도 프레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부 쪽에 파일럿이 탑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콕피트 블록 자체는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덕트 부분의 분할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 이 외장을 벗겨도 딱 이게 티가 나죠.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 팔 부분 어깨에는 몰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링 처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외장 씌워도 보이지만요. 이 프레임 쪽은 팔 부분이 조금 신기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게틀링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좀 빈다는 느낌이 조금 있죠. 하지만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이 보기 좋았습니다. 게틀링은 코팅된 거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골반부도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또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도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골반이라든가 관절들도 디테일이 보입니다. 다리 아래쪽, 이 무릎 아래쪽으로도 몰드가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 동력선이 조금 이렇게 보이고 그 위에도 약간씩의 디테일이 또 보이고 전반적으로 참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프레임과는 색깔이 따로 놀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도 저는 조금은 받았어요. 그리고 발까지 프레임 자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편이긴 하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 거 정말 잘 돌아갑니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정말 움직이는 게 편해요. 그 위아래로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뭐 그럭저럭. 아래쪽이 조금 가동 범위가 조금 좁긴 하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위로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초바마머 기믹 때문에 이렇게 관절 자체가 바깥으로 빠지는 기믹도 있습니다. 덕분에 관절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어요. 팔 옆으로 드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팔뚝 자체도 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팔꿈치에서 또 한 번 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액션이라던가 그걸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준 부분이고, 이 팔꿈치 회전은 1.0에도 있던 건데 그대로 이어져 왔고 오히려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꽉 접었을 때 상당히 많이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 있죠. 손목 부분도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데 가동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손목 자체의 관절, 내부 관절도 있어서 움직이는데 아주 좋죠. 팔꿈치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굽혀주면은 90도 정도 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은 다음에 움직여주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허리, 회전 상당히 잘 됩니다. 와, 여기까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 앞으로 숙이는 이런 관절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 뒤로 제끼는 관절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골반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골반 단계에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쫙 굽혀지기도 하고 뒤로도 쫙 제쳐지기도 하는 다양한 관절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축관절이다 보니까 강도에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나중엔 좀 헐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봐야겠죠. 일단 스쿼트 가동이 정말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뒤쪽은 일체형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앞쪽은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완전히 들어준다거나, 일단 좌우로 가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볼관절이 아니거든요. 해서 다리를 앞으로 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뒤로 뻗는 거 역시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고관절에 폴리캡을 사용을 합니다. 건담 2.0 버전이 사용하던 폴리캡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허벅지 회전 자유롭고요. 그리고 무릎 정말 좋습니다. 이 종아리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움직일 때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관절 공간 확보해주고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와, 요거 정말 좋았습니다. 이 무릎 자체가 연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종아리 연동을 이제 고가 피규어 같은데 메탈 빌드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프라모델에서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종아리 아래쪽에 있는 버니어도 가동 가능하고요. 발목, 이게 대망의 발목.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접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뻗을 때 안쪽에 프레임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뻗어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앞으로 굽힐 때도 프레임이 쫙 같이 굽혀져 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또 만들어 주면서 움직입니다. 이 발바닥에 또 가동을 하니까 접지 정말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가동에 있어서 이 외형 설명할 때 먼저 설명했습니다. 손목 부분. 여기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깨. 이게 은근히 이 내부에 실링 처리되어 있는 비닐 때문인지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좀 약간 빠져있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리뷰 전에 좀 만지다가 2번 정도 빠졌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빠지더라도 이렇게 들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발목. 가동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죠. 넓은 건 좋은데 내부가 폴리캡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폴리캡이 이것도 역시 골반과 마찬가지로 이제 건담 2.0 버전이 쓰던 건데, 이 폴리캡이 금방 헐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두 다리를 이렇게 세워놔도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폴리캡이 앞으로 쏠리는 형상도 조금 보여줍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앞으로 쭉 살짝 꼬꾸라지는 느낌으로 폴리캡이 좀 헐거워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절이 어떻든 일단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공식 이미지에도 있는 무릎 꿇는 포즈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떤가요? 확실히 이제 전반적인 가동 범위가 넓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 무릎 꿇는 포즈는 앞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관절이 이제 옆으로 꺾여서 다리가 확 옆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무릎 꿇기 돼서 포즈 잘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번에 무장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바로 이거 빔 라이플. 상당히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는데, 이쪽이 구판인 1.0 버전, 이쪽이 2.0 버전입니다. 일단 사이즈 부분에서 2.0 버전이 다소 커졌습니다. 확실히 좀 볼륨감이 커졌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봤을 때도 이렇게 분명히 좌우 조립인데도 불구하고 접합선이 거의 없죠. 밑에나 봐야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 탄창 부분도 이렇게 탈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교체식은 아닙니다. 딱히 뭐 파츠가 이거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할 파츠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의외의 무장 바주카입니다. 바주카가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일단은 신규 부품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몸통 전체네.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 건담 2.0이 쓰던 파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추가 파츠가 들어가고, 옆에 뭐 이렇게 마킹이 좀 붙고, 이렇게 렌즈 부분이 있죠. 이 센서 부분 클리어 파츠로 재현되어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규 조형으로 뽑힌 이제 바주카의 몸체,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뽑혀 나왔고요. 그리고 윗부분 좀 둥글둥글하게 나왔죠. 이 부분도 신규 파츠. 이 뒤쪽 부분은 이제 건담 2.0이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쉴드, 이 쉴드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볼륨감이 커졌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구판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왼쪽이 1.0이고 이쪽이 2.0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1.0이 직선적이네요. 확실히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졌다는 느낌이 확 들게 되죠. 1.0과는 다르게 모든 마킹이 다 테트노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은 여기가 건식이었는데 데칼이 아니라는 건 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뭐 몰드나 이런 거는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팔뚝에 고정하는 고정 핀들과 손잡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 몰드도 화려하긴 합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커버 오픈. 짜잔. 이제 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게틀링을 쏠 수 있게 만들어준 기믹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게틀링 볼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백팩의 빔사벨, 뭐 심플하죠. 빔사벨 자체도 빔파츠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MG들이 사용하는 빔파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쪽에 헤드발칸 분할되어 있는 건 뭐 아까 잠깐 확인했었고, 그리고 대망의 90mm 게틀링. 짜잔. 팔뚝을 이렇게 회전시켜 준 다음 커버 위아래로 오픈을 시켜줍니다. 안쪽에 코팅되어 있는 게틀링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은색으로 백팩 버니어와 동일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었을 때 이게 팔뚝 자체의 디테일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내부도 이렇게 조금 프레임이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그게 좀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야, 괜찮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쉴드 장착은 위에서 한번 걸고 밑에서 끼우고입니다. 자, 이렇게 끼워준 다음 이렇게 위치를 맞추면 간단하게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를 재현해봤습니다. 라이플도 들어주고 쉴드도 달아주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쉴드를 장착한 게틀링은 어떻게 발사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팔 들어주고, 그리고 커버 열어주고, 그리고 안쪽에 게틀링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면은 끝난 것 같지만 이 쉴드를 뒤를 잘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쉴드랑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얀색 부품이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해서 쉴드를 장착한 채로 게틀링도 전개해봤습니다. 확실히 보기는 좋습니다. 쉴드를 장착한 채라니. 아, 멋져요.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구성이 정말 많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무장들, 그리고 본체, 거기에 초밥 아머 전체 세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잘한 옵션들까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크도 있긴 있어요. 빔 라이플 총구 하나랑 분할된 버니어 하나, 그리고 건담 2.0에 쓰이던 바주카 파츠 일부 진짜 몇 개 남고요. 그리고 남는 걸로 여유롭게 빔 라이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센서는 없지만 2.0 버전 빔 라이플이 하나 완성돼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은 손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주먹 손이 한 세트 포함이 되고, 라이플 손이 한 세트 포함이 되고요. 편손도 한 세트 포함이 됩니다. 디테일 좋죠? 이 무장손까지 한 세트 포함이 됩니다. 안쪽까지 살짝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교체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이 주먹손 같은 경우는 옆으로 빼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끼우는 방식의 핀 방식입니다. 근데 무장을 드는 손, 이 라이플 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끼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식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쪽이 고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장손 역시 앞에서 끼우게 되어 있고요. 역시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장을 안 드는 손인 이 편손, 그냥 스타일리시한 편손이잖아요. 이건 또 옆에서 끼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도 조절을 조금은 해놓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손에 신경을 많이 쓴 건 맞아요. 손목도 강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손목은 너무 과했던 거고, 이 손바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부러진 블레이드 안테나가 포함됩니다. 전투 후에 뿔이 부러지게 되는데 그걸 재현한 거죠. 교체 방식은 먼저 파란 색깔 부품을 빼주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노란 부품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사각 형태의 이 조인트가 이 뿔 부분은 좀 얇죠. 혹시 모르니까 힘줄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이렇게 부러진 뿔이 완성됩니다. 한쪽이 완전히 부러졌던 그 작중 모습을 재현하고 있죠. 보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콕피트 해치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열게 해주는데, 안쪽에 이제 크리스티나가 탑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비춰도 보이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쪽 커버, 이 붉은색 커버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싹 하고 이렇게 콕피트 해치가 열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는데 좀 난해하긴 했습니다. 근데 알렉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피규어도 있습니다. 자쿠와의 마지막 전투, 둘을 말리러 달려가는 알프레드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바지 모양하며 뛰어가는 포즈하며 정확히 이렇게 뒷모습을 봤을 때 느껴지는 다급함까지 그 작중의 알프레드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버나드 와이즈먼을 넣어줬어요. 이게 마지막에 알한테 보내는 비디오 편지에 등장했던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걸터 앉아서 격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와우.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열심히 넣어준 건 감사한데, 크리스티나 맥켄지 피규어는 왜 서 있는 건 없죠? 왜 파일럿 피규어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대망의 초밤 아머를 장착을 해볼 텐데, 모든 초밤 아머 내부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모든 파츠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해를 하고 프레임 먼저 씌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씌우기 전에 간단하게 프레임 한번 살펴보면은 이쪽이 다리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게 바깥쪽 부분이고요. 일단 전부 다 실버 톤으로 사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뒤쪽 스커트,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좀 사실적인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뒤쪽 디테일도 참 좋았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버니어들, 이런 디테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씌워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리부터 씌울까요? 다리는 의외로 앞뒤 조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중간중간에 있는 이 몰드를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게 되는데, 잘 잡고 뒤쪽을 조립해주세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앞쪽을 슬라이드 해주고 거기다가 끼워줍니다. 팔뚝은 간단합니다. 안쪽을 씌워주고 이렇게 안쪽에 위아래로 고정이 되는 타입이고요. 바깥쪽 역시 위를 잡고 쉴드 끼우듯이 똑같이 끼워주면 됩니다. 어깨 프레임은 앞뒤를 분리해서 말 그대로 그냥 앞뒤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백팩,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조인트를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준 뒤에 그 자리에 끼워줍니다. 짜잔! 뒤쪽 스커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끼워주면 되는데 조인트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흉부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기본적으로는 끝납니다. 일부러 반쪽만 한번 씌워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제대로 이제 초밤 아머 프레임이고, 이렇게 보면 또 알렉스고, 상당히 초밤 아머 볼륨감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전신에 프레임을 씌워봤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깔끔하게. 와, 초반마모 진짜 볼륨감 장난 아니겠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전신에 한번 씌워봐야겠죠? 다리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먼저 슬라이드식 커버를 씌워준 뒤에 그 다음 앞부분에 커버를 씌워주고 그대로 좌우 커버까지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리 준비 끝. 어우, 두텁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먼저 이렇게 중앙 커버를 씌워주고 그리고 앞부분에 커버, 옆부분에 커버. 앞부분 스커트 준비 끝났고요. 뒤쪽 스커트 그냥 있는 그대로 이 거대한 스커트 씌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백팩은 먼저 커버 하나 씌워준 뒤에 그 다음 밑에 것도 이렇게 해서 씌워주고 좌우 조립해주면 됩니다. 팔은 안쪽에 있는 커버 먼저 살짝 쿵 씌워주고 바깥쪽 한번 씌워주고 그리고 게틀링 커버 쪽에도 이렇게 한번 씌워줍니다. 어깨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앞뒤로 커버 씌워주면 끝이거든요. 자, 그리고 흉부 남았는데 흉부 시작 전에 이렇게 어깨 좌우를 벌려서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 벗겨내고 이 콕피트 해치 앞쪽 거 먼저 자, 이렇게 조립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커버 씌워줍니다. 그 다음 위쪽 커버도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좌우 자, 이렇게 흉부도 준비가 끝납니다. 내부 정말 멋있죠? 이대로 아까 겨드랑이 사이에 벌려놓은 공간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역시 절반은 따로 작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이 내부 프레임이 있으면 벗겨봐야죠, 한 번은. 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엄청나네. 이야, 멋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다 씌워봐야죠, 빨리. 초바마모의 완성!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초바마모 이렇게 두꺼웠나 싶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두꺼워진 그리고 많이 커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뒷모습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장난이 아니죠. 이야, 이 초바마모 볼륨감 장난 아닙니다. 이 우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과거 1.0이랑 비교해도 덩치가 더 커졌어요. 와, 이 어깨 장난 아니고 그리고 팔뚝도 엄청 커졌고 다리 두께 말 다 했습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뒷모습은 더한데 뒤쪽 스커트만 보더라도 말 다 한 것 같죠? 정말 두껍고 큽니다. 존재감 장난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해놓은 것도 많고 이 상태에서 볼 기믹도 꽤 있어요. 일단은 요게 버니어 같은 거 이런 디테일들 상당히 좋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한 마킹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었던 거라면은 이제 콕피트 해치 이거는 1.0에도 있던 기믹인데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안쪽에 콕피트가 보인다는 거. 이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해치를 열어주면은 사람이 내릴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일단 버니어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캠퍼의 샷건을 어떻게 피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도 이렇게, 뒤쪽 역시 이렇게, 백팩에도 열리고요. 다리 쪽도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앞뒤 할 거 없이 다 오픈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초바마머를 달고 나서도 약간의 고기동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요런 것까지 신경을 써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도 게틀링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게틀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요런 부분까지 신경 썼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가동은 어떨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목 돌아가는 건 여전하고요. 그리고 어깨 앞뒤로 살짝 움직이는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팔꿈치 아무래도 초바마머가 좀 이제 걸리는 게 좀 있긴 하네요. 그래도 손목 자체는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손목 잘 움직이고요.
이 뒤쪽 초밥 아머가 이제 걸리네요. 요건 뭐 허리 앞뒤 가동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스커트는 어느 정도 움직여 주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옆으로 뻗는 것도 괜찮은데 이 뒤쪽으로 움직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뒤쪽 스커트가 사실상 고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센스 있었던 거는 이 종아리 쪽에 슬라이드 기믹, 다리 굽히는 걸 위해서 이게 안 쓰면은 딱 90도 조금 안 돼요. 근데 이 슬라이드 기믹을 사용해 주면은 훨씬 더 많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은 크게 걸리는 게 있구나. 안쪽에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발목 움직임도 조금은 저하되는 건 있네요. 거기다가 정말 센스 있었던 진짜 센스 있는 추가 파츠, 헤드 초밥 아머. 이게 원래 SD에 있던 오리지널 기믹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MG에 넣어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일단은 앞뒤로 분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뒤통수, 그리고 앞에 이렇게 해서 짜잔! 초밥아머 완전 장비. 정말 SD에서나 보던 걸 MG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보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뒷모습이랑 이런 거 장난 아닌데. 이 영상 끝내기 전에 마무리로 알려드리면은 이제 들어가 있는 테트론실 정말 엄청 남습니다. 이 코오션 마킹 같은 거는 수십 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혹시 더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건담 NT1 RX 버전 2.0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1.0보다 많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만지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고 특히나 조작하는 맛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절 부분, 어깨가 살짝 좀 빠지는 것 같다든가, 아니면은 발목 폴리캡이 좀 불안하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손목이 너무 튼튼해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강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미스인 건지, 다음 재판본 때는 어떻게 또 이제 수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런 것도 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죠. 그거는 뭐 수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 물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알렉스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외형은 10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분할도 정말 좋았고, 테트론 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게 마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색감도 꽤 깔끔하게 나와서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초바마모의 컬러링도 역시 사출색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에서는 6점을 줄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손목의 파손 이슈, 아무래도 너무 그 볼관절이 튼튼하다 보니까,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갈아내야 한다는 주의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재판본에서는 수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좀 나중에 사셨다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조립 영상 보시면은, 조립 생방송 했던 거 보시면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장 10점 줄까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주카가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본 무장들의 센스, 접합선을 없애는 부분이라던가 쉴드의 추가 기믹들, 이런 거 참 좋았습니다. 쉴드를 장착해도 게틀링이 쏘아진다, 전개가 된다, 그런 기믹들 정말 재밌게 만졌고요. 그리고 구성 및 기믹,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당합니다. 만질 것도 많아서 한참을 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립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폴리캡이 예전 게 퍼스트 2.0 버전 게 일부 들어간다는 거 정도 빼면은 전반적으로 관절도 튼튼했고 만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시!